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는 하얗고 외모는 아름다웠으며 키도 크고 몸매는 굴곡져서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날 그녀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며 본인과 아이가 화장실을 좀 빌렸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을 많이 흘렸는지 그녀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먼저 씻기고 집으로 돌아가 재운 뒤 다시 돌아와 본인이 씻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서로의 고충을 나누던 우리는 마음이 가까워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천천히 서로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피부를 느끼며 우리는 더 깊은 감정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진의 부드러운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제 몸을 감쌌고 저는 그녀의 몸에 제 마음을 실었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43세, 돌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남성입니다. 과거에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중국에도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모든 것을 앗아가면서 저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해외에서 5년 동안 13살 아들과 11살 딸을 공부시키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공장이 멈추고 직원들이 이탈하면서 저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큰 위약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자금줄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재산이 압류당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는 그 전에 아내와 이혼을 하고 해외에 있는 재산은 아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는 중국 공장을 다시 가동하거나 처분하기로 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상황을 마무리한 후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렵게 중국에 있는 공장을 헐값에 처분하여 빚을 대부분 청산한 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자신이 아이들을 잘 키울 테니 한국에 남아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당장 그녀에게 가려고 하니 그녀는 결국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충격으로 뒷골이 땡기고 천불이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도 그 남자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과 통화를 원하자 아내는 아이들을 바꿔줬고 아이들은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독감과 배신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일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런 배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지만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에게 돈을 줬지만 사랑은 주지 않았어요. 아빠는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업이 바빴다는 이유로 애들과 아내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왔다는 명분 뒤에 숨었지만 결국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이나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지금에서야 깨달아 보았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저는 마지막 통화 후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저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무거운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발을 헛디디며 주저하던 그 순간, 살고 싶다는 절박한 생각이 저도 모르게 솟아올랐습니다. 몸이 무겁게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고, 필사적으로 몸을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속에서의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으면서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새 눈을 떠보니 제가 깨어난 곳은 구조대의 응급차 안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은 조명과 구조대원들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구조대원 중 한 분이 저를 안심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전합니다. 이제 구조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한강 다리 위에서 30분 넘게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본 어느 시민이 119에 신고한 덕분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들은 저를 철저히 검사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 심리평가를 실시하며 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그날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조사와 심리평가를 마친 후 저는 경찰과 의료진에게 다시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를 통해서만이 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긴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다시 제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겪은 후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의 상처와 실패를 딛고 앞으로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저는 먼저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돈이 부족해 예전에 살던 좋은 동네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에 20대 때 사업을 막 시작했던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그 동네는 지금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낡은 빌라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월세도 저렴해서 현재 제 형편에 맞는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4층의 방 2칸짜리 거실 없는 집을 구했습니다.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던 제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 집에서 지내려니 처음에는 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적응력이 참 놀라운 게 몇 달을 살고 보니 점점 익숙해지더군요. 이렇게 머물 곳을 마련하고 저는 다시 예전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떠올리며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노하우 덕분에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4인 가족이 이사를 가고 곧바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6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이사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우리 빌라로 이사왔을 때 저는 창문 밖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예쁘장한 외모에 길게 들어트린 생머리, 하얀 피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몸매도 굴곡져서 그저 지나칠 수 없는 매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그녀의 옆에는 항상 6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가득 들고
혼자 올라가는 모습을 본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말을 걸자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옆집 사는 아저씨 맞죠? 처음 뵌대요. 먼저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이사하느라 정신없어서 죄송해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물건을 모두 들어주려고 했지만 하나만 저에게 넘겨주며 또다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4층에 현관문이 마주보고 있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여운 아들이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저의 애들이 생각났지만 그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도와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이었고 아들과 단둘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한 건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 씨에게 점점 더 관심이 커져갔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는 그녀를 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와 이웃으로 지낸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냉동만두를 돌리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막 먹으려는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기분이 좋지 않아 퉁명스럽게 물으며 컵라면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문 구멍을 통해 밖을 보니 이웃인 박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저는 상의를 벗고 회색 반바지만 입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정갈하고 아름다운 얼굴이 보였고 속으로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섹시하고 매력적이며 여성미가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1년 동안 혼자 살며 출퇴근하고 혼자 외식을 하거나 컵라면을 먹으며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고 지쳐 있었습니다. 대신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을 바라고 있었죠.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녀는 제 모습을 보자 얼굴이 붉어지며 얼른 눈길을 돌리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티셔츠를 입으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고 그녀는 다소 어색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온수를 쓸 수 없어요. 집 주인에게 연락을 했지만 시간이 늦어 수리기사님은 내일 방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내지만 화장실을 좀 빌려 쓸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 샤워하지 않으면 냄새가 많이 나서요. 그녀의 간절한 눈빛과 미안한 표정이 정말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했기 때문이었죠. 평소 혼자 살다 보니 옷이며 양말이며 이런저런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집에 놀러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런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그냥 돌아갈게요. 그녀는 제가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정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웃끼리 그 정도도 못 해드리겠어요. 집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괜찮으시면 들어오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 빈털터리이고 이혼 경험이 있으며 그녀보다 10살 이상 많아 자신감이 없었기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움직이긴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죠. 그런데 막상 그녀를 보니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가 샤워용품 바구니를 들고 아이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씩씩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 이라고 대답했고 수진 씨에게는 더운데 얼른 씻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수진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컵라면과 만두를 보았습니다. 아저씨, 저녁으로 이런 걸 드세요? 영양가가 너무 없잖아요. 제가 반찬 좀 갖다 드릴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겉으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찮게 뭐하러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귀찮지 않아요. 집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반찬들이 조금 있어요.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집에 있는 반찬들이고 내일 주말이니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는 아이에게 먼저 혼자 씻으라고 욕실로 보내고 곧바로 다시 자기 집에 가서 반찬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잡채, 김치볶음, 그리고 오이소박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반찬을 건네며 내일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가서 아들의 샤워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식탁에 올려준 반찬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컵라면을 버리고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그녀가 준 반찬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솜씨는 훌륭했습니다. 햇반 하나를 뚝딱 해치운 저는 아쉬운 마음에 또 하나를 데워 2개나 먹어 치웠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먼저 아이를 씻기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다시 전하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녀의 풍만한 엉덩이와 아름다운 몸매를 보며 저는 그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욕실 문이 주방 쪽으로 나 있어 샤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르게 상상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담배를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때마침 박수진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어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몸에는 검은색 민소매 슬립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입에 불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고 그녀의 매끈한 피부와 볼륨감 넘치는 아름답고 섹시한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져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에 물기를 닦고 있던 그녀는 저를 보자 부끄러운 듯 살짝 몸을 돌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 늦은 시간에 어딜 가세요? 잠시 밖에 나가 담배 한 대 피려고요.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코를 살짝 찡그리며 아저씨, 낯선 사람 두고 집 나가면 어떡해요? 라고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에이, 이웃인데 낯선 사람이 아니죠. 이웃 사촌이 더 가깝잖아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나가요. 저도 집에 가서 아들 재워야 하거든요. 저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옆으로 다가올 때 나는 상큼한 샴푸 향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토요일이었지만 저는 약속이 있어 아침부터 예전에 사업하면서 알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점심까지 먹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옆집에서 박수진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수진 씨는 꽃무늬가 있는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노출이 심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완벽하게 돋보이게 해주었습니다. 어깨에 살짝 걸쳐진 파도처럼 불결치는 머리카락은 묘하게 섹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동작을 멈추고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그녀도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주말인데 집에 안 계신 걸 보니 일하러 나가셨나봐요. 점심때 반찬 드리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어제 그녀가 한 말이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아, 네,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요. 힘드신데 주말에 좀 쉬시지. 저는 괜찮아요. 보일러는 수리되었어요? 정말 저는 사업하면서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그녀 앞에서는 항상 긴장되더군요. 네, 오늘 기사님이 오셔서 수리 끝났어요. 그리고 아저씨, 분리수거하고 와서 이따 반찬 가져다 드릴 겸. 피곤하신데 먼저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녀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계단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말리려다 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자꾸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대충 씻고 주방벽에 기대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이 집에는 거실이 없어서 저는 주방의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는 밥솥도 없어 컵라면이나 햇반으로 김치와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잠시 후 집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손이었고 제가 의아해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녁은 저와 함께 드실래요? 아이는 주말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 있어요. 저도 혼자 저녁 먹으려니까. 그녀의 말은 저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호감이 있는 건가 싶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너무 신세지는 거 아닌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은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모습을 보고 살짝 웃으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집안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빌라였지만 그녀의 집에는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주방과 통합되어 있었지만 한쪽에는 TV와 작은 2인용 소파가 놓여 있었고 비록 낡은 빌라였지만 집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4인용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어 주방과 거실을 나눈 구조였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먹음직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갈비찜, 야채 버섯볶음, 생선구이, 배추김치, 오이미역 냉국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군침을 흘리며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반찬이 너무 풍성한 거 아니에요? 이 반찬들을 보니 갑자기 술이 땡기네요. 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잔할까요? 어차피 내일도 주말인데요. 저는 순간 너무 흥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집에 있는 좋은 와인 한 병 가져올게요. 저는 바로 집으로 가서 아끼던 디저트 와인 한 병과 와인잔 2개를 가져왔습니다. 왠지 오늘은 이 가볍고 달콤한 술이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와인을 와인잔에 따르며 잔을 그녀에게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을 위하여. 박수진 씨는 흔쾌히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렇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그녀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음식과 술을 즐겼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들고 제 잔을 채워주려 할 때 저는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리며 잔을 들었는데 실수로 와인을 그녀의 원피스에 쏟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급히 손으로 닦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괜찮아요. 그냥 물티슈로 닦으면 돼요.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잔을 계속 비우다 보니 어느새 꽤 많이 마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가 준비한 음식은 대부분 제 뱃속으로 들어갔고 와인 한 병도 바닥에 났습니다. 대화 중 그녀의 남편이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것이죠.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가게는 남편의 사망 이후 운영이 어려워졌고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고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청산한 뒤 여기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고 아이는 평일에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조금 언급했지만 가정사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냥 사업에 실패했고 이혼했고 지금은 제 길을 노리고 있다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거의 다 먹었네요.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좀 할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럼 잠시만요. 저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저쪽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으로 갈까요? 수진 씨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1층에서 기다릴 겸. 약 10분쯤 지나자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흰색 꽃무늬 스커트를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허리는 손으로 감쌀 수 있을 만큼 가늘어 그 몸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도 그녀의 정교한 이목구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살짝 부끄러워하더니 머리를 만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그녀와 함께 공원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참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돌아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그녀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수진 시절 잘 모르시잖아요.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알아요. 이사 온 날부터 아저씨는 저를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서로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웃끼리 당연히 도울 수 있는 거죠. 여자 혼자 애 키우며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진심으로 대답하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요? 그녀의 질문이 무슨 뜻인지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요? 아저씨도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아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외롭죠. 오늘 이렇게 수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좋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답답한 마음을 조금 풀고자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 씨 사실은 저 수진 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지만 자꾸 수진 씨 생각이 나고 오늘도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머리를 긁적이며 말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순간 행복감에 휩싸여 당황해서 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옷을 사이에 두고도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과 오랫동안 쌓인 외로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서로를 더욱 가까이 느꼈습니다. 그녀도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고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녀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의 키스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려는 저의 행동에 그녀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에게 호감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우리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수진 씨. 저도 수진 씨가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행복했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 이 집을 잘 정돈해서 진짜 집처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수진 씨가 저의 저녁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모두 마친 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해주기로 했으니 제가 장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우리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요리만 해주고 같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아들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퇴근하면 그녀는 아이 몰래 저에게 반찬을 넘겼고 저는 그녀의 반찬을 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아이를 재우고 저와 산책하며 잠깐의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사람이 한적한 공원을 걸었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가정사를 그녀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는 매일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전환점은 한 달 후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평소 같으면 일을 하러 나갔겠지만 그날은 그녀와 있고 싶어 일정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수진 씨가 아이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주고 돌아올 때 저는 빌라 반지하 계단 아래에 숨어서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 저는 뒤에서 그녀를 몰래 안았습니다. 야, 누구세요? 깜짝 놀란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놀라셨어요? 저인지 확인한 그녀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의 어깨를 살짝 쳤습니다. 아저씨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는 연핑크색 블라우스와 짧은 청반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예쁜 검정색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말하지 않으면 20대처럼 보일 만큼 청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수진 씨. 오늘 저랑 데이트할래요? 사실 저 오늘 수진 씨랑 데이트하려고 다른 약속을 안 잡았어요. 그녀는 놀라면서도 기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좋아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영화를 보고 백화점도 구경하고 레스토랑에서 와인과 스테이크를 즐겼습니다. 데이트 내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우리는 여느 연인처럼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집보다 호텔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저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저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녀와 함께 호텔에 도착하자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가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그녀의 몸매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전혀 그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보석처럼 빛나는 몸매를 감상하며 탐닉하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뜨겁게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저를 즐겁게 하였습니다. 30대 경험 있는 여자는 이때 스스로 알아서 다 해주니 참 좋더군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사랑을 하였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가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터뜨릴 때 그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저도 아저씨와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해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더 솔직해졌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행복한 시간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다가온 시련은 수진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민호였는데 우리가 애한테는 우리의 관계를 숨기고 있어서 6살인 민호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수진 씨가 반찬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오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싫어, 싫어. 엄마, 지금 아저씨 집으로 가는 거지. 민호야, 왜 그래? 아저씨가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 민호도 아저씨 좋아하지 않아?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 싫어. 엄마 아저씨 생기면 나 버릴 거지? 엉엉 엄마 나 버리지 마. 민호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민호야, 누가 그래? 엄마가 왜 민호를 버려? 엄마는 우리 민호랑 쭉 살 거야. 수진 씨의 목소리도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 엄마 다른 아저씨 생기면 나 버릴 거라고. 민호의 말에 깜짝 놀란 수진 씨는 민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걱정 마. 엄마는 민호랑 평생 같이 살 거야.
민호가 쑥쑥 크는 모습 엄마가 계속 보고 싶어. 민호를 왜 버리겠어?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고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담배를 입에 문 채 빌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 씨와 이제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민호의 마음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6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제 아들, 딸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늦게 결혼해서 이제 막 8살 아들을 키우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철아, 나야? 나 고민이 있어서 전화한 거야. 너 요즘 아이랑 잘 놀아줘? 응, 잘 놀아주지. 무슨 일인데? 6살 남자아이는 뭐 좋아하냐? 아, 변신 로봇. 그리고 게임도 좋아해. 아, 알았어. 고마워. 나중에 상황 얘기할게.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친구가 말한 물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문점에 갈 생각이었지만 이미 시간이 늦었고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 검색하니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가 말한 변신 로봇과 게임기를 로켓 배송으로 주문했습니다.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9시가 넘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제 집 비밀번호를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집 비밀번호도 알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혼자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오늘 민호가 울어서 반찬을 준비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저도 아까 밖에서 조금 들었어요. 민호는 제가 내일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는 자신있게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로하듯 바라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지금 위로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 집에서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는 그녀의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1시간이 지나도록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날 저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날 퇴근 후 민호를 데리러 가던 중에 마주오는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할 뻔했어요. 남편이 저를 보호하려고 핸들을 크게 꺾었고 음주 차량이 우리 차의 측면을 들이받았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고는 전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잘못이었지만 시어머님은 저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저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민호에게도 저를 나쁘게 말했나 봐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아들을 잃어서 마음이 힘드신 거겠지만 그렇다고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주 민호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데려다 줬어요. 손주를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민호가 그런 말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는 아빠를 잃어서 더욱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민호를 보내지 않으려고요.
저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의 눈물은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를 더 강하게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수진 씨, 민호는 아직 어리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게요. 민호 마음을 돌려서 수진 씨와 민호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저에게 모든 억울함과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해 얘기하던 중 그녀는 아들이 걱정된다며 본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민호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퇴근 후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먼저 어제 주문한 장난감과 게임기가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물건들은 집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서 씻고 수진 씨와 민호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변신 로봇과 게임기에 대해 알아보던 중 수진 씨와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신 로봇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저를 보자마자 수진 씨 몸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 씨는 민호를 당기며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 민호 안녕. 자, 이거 아저씨가 민호에게 주는 선물이야. 민호에게 감사해서 주는 선물이야. 저는 말하며 변신 로봇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한테 감사해요? 저는 민호에게 변신 로봇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민호 어머니가 아저씨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주시거든. 그런데 원래 그 시간은 민호와 함께 있어야 하는 시간인데 민호가 양보해줘서 아저씨가 감사한 거야. 민호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결국 저의 말을 이해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민호에게 보상해주기 위해 방법을 찾았어. 민호 게임 좋아하니? 아저씨가 게임기를 하나 샀는데 같이 할까?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게임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게임기 어디 있어요? 아저씨 게임기. 민호가 다급히 묻자 저는 뒤돌아서 문 앞에 둔 게임기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자, 이제 같이 게임하자. 좋아요, 아저씨. 그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게임해요. 민호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래, 같이 게임하자. 라고 답하고 수진 씨를 바라보며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민호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수진 씨는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수진 씨와 민호를 데리고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민호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여러 개의 놀이기구를 탔고 저는 놀이기구마다 1시간 넘게 줄을 서면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수진 씨와 민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완전히 친해졌습니다. 민호도 점점 저에게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퇴근 후 저는 집에서 수진 씨와 민호를 기다렸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시 반이 넘었는데도 오지 않아 그녀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아저씨 미안해요. 저 지금 시댁에 있어요. 그녀의 말에 순간 의문이 가득하여 물었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그때 전화 너머로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야? 남자지? 너 남자 생겼지? 우리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너 같은 여자한테 민호 못 줘. 민호는 우리가 데리고 키울게. 너 그냥 집에 가. 곧이어 수진 씨의 격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애 앞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호는 제 아들이고 제가 민호 보호자예요. 저는 급한 마음에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수진 씨, 진정하고 제게 주소 알려줘요. 내가 해결할게요. 수진 씨 잠시만 기다려요. 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수진 씨가 말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 있는 수진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민호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는데 민호가 이미 시어머니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주말에 민호를 시댁에 안 보냈더니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민호를 데려간 거예요. 평일에도 가끔 시어머니가 민호를 데리러 오시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시댁으로 왔더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녀의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던 시어머니와 아무 말 없던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수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민호도 정말 아끼고요. 민호는 이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엄마까지 잃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민호는 수진 씨의 아들이지만 영원히 어르신들의 손주입니다.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매달 2번은 민호를 데리고 와서 뵙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 민호를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아들은 영원히 민호 아버지입니다. 저는 민호에게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할 것입니다. 시부모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두 분은 손자를 키우거나 교육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서 엄마가 옆집 아저씨에게 반찬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수진 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자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제 진심 어린 맹세에 시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셨지만 결국 민호를 수진 씨에게 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녀는 얼굴을 제 어깨에 파묻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 약속한 대로 격주마다 수진 씨와 함께 민호를 시댁에 데려다 주었고 민호도 점차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 저는 수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가 된 그녀와 저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호는 이제 저와 매우 친해졌고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자주 공원이나 놀이공원에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저희는 셋이 함께 주변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우리 세 식구는 집에서 초촐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엄마도 왜 아저씨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다른 엄마들은 다 여보라고 부르던데요? 수진 씨는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가 아저씨를 필요하듯이 엄마도 아저씨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엄마도 아저씨를 쭉 아저씨로 부르기로 했어. 민호와 수진 씨의 웃음을 보며 저는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으며 함께한